가슴 이식을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편견이나 왜곡된 정보 때문에 보형물 수술을 선택하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영부축이나 인물감, 나중에 제거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한데도 사람들은 지방이식이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지방만큼 안전한 재료는 없다는 게 김영감의 지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의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제가 가슴 지방이식을 시작한 게 2009년부터니까 벌써 횟수로 한 16년째인데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해보면 가슴 지방이식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지방이식을 해봐야 다 빠진다고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작용이 있어서 가슴 이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 이식을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편견이나 왜곡된 정보 때문에 고형물 수술을 선택하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 지방이식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김영감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에 대한 편견입니다. 가슴 이식의 부작용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 가슴 이식은 하고 싶은데 부작용에 대해 아주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튜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가슴 지방 이식을 검색해 보면 수술 자체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해결법 등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이 내용만 보면 가슴 지방 이식은 부작용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고형물 수술을 주로 하고 가슴 이식은 거의 하지 않는 원장님들이거나 유방외과 전문의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만 보는 분들이 올린 영상이긴 합니다. 정작 가슴 지방 이식을 16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저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잘 해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분들 말씀처럼 가슴 지방 이식이 그렇게 부작용이 많고 해서 안 되는 수술이라면 저는 진작에 이 수술을 접고 그동안 생긴 부작용들로 시달리고 있어야겠죠. 따지고 보면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들, 대표적으로 부영부축이나 인물감, 나중에 제거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한데도 사람들은 지방이식이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보형물은 원래 큰 흉터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이식의 경우는 지방을 주입하는 곳에 작은 구멍으로 해결을 해야 하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중 자기 몸에 있는 지방만큼 안전하고 이상적인 재료가 있을까요? 가슴 지방이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술자의 경험 부족, 과도한 이식량,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이지 지방이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형물에 비하면 그야말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흉터 없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가슴 이식입니다. 보형물 수술 후 부영부축이나 인물감, 모양의 변형으로 제거를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결국 지방만큼 안전한 재료는 없다는 게 김영감의 지론입니다. 두 번째, 크기에 대한 편견입니다. 가슴 이식 해봐야 희망 고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에 생착이 된 지방은 살이 찌면 가슴도 같이 커지고 살이 빠지면 가슴도 몸의 일부니까 줄어들게 되지만 가슴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13년 전, 그러니까 제가 가슴 이식을 하던 초창기에 가슴 이식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경과를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사이에 살도 많이 찌고 해서 복부의 군살을 빼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당시 가슴 이식을 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했는데 그 뒤에 살이 찌니까 가슴도 많이 커지더라고 하면서 그래도 복부 지방으로 가슴에 조금만 더 이식하길 원하셨습니다. 가슴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분들인데 나이가 들면 살이 찌기 때문에 수술 직후 크기에 대해 불만인 분들조차도 몇 년이 경과하면 살이 찌면서 가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이식은 근본적으로 지방세포의 크기보다 숫자를 늘리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의 크기 변화는 전후 사진이나 후기끌, 줄자 측정이나 초음파로 두께 변화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 사이즈에 유의한 변화가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후 사진 비교하고 줄자로 측정하고 초음파로 두께 변화를 보여드려도 본인은 원하는 기대치에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속상해 하시는 거죠. 가슴이란 공간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보니 키를 측정하는 것처럼 간단명료하게 측정이 힘들기도 하고 다들 본인의 가슴을 작게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형물의 경우 원하는 크기로 한 번에 키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감소해야 하는 큰 흉터와 이물감, 결국 나중에 제거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삽입하는 보형물의 크기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면서 가슴 성형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나 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분들은 굳이 몸에 커다란 이물질을 넣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량에 대한 편견입니다. 가슴에 이식할 때는 허벅지와 복부에서 작게는 900cc, 많게는 1500cc의 지방을 뽑게 됩니다. 요즘에는 다들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니까 실제 뽑을 수 있는 지방은 별로 없는데 본인은 지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가슴 이식에서는 몸에 있는 지방이 이식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있어야 하는데 슬림한 분들에게서 900에서 1500cc의 지방을 뽑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지방이 없어서 고민이고 정작 당사자는 지방이 많아서 충분히 뽑아줬으면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한 부위에 대한 불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체형이 슬림한 분들은 많이 뽑아서 울퉁불퉁해졌다고 하고 상체형이나 하체형 비만처럼 복부나 허벅지에 지방이 많아 최대한 뽑기를 원하는 분들은 흡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고 그러시죠. 어찌 보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 격이라고 할까요? 가슴 지방 이식이 얼핏 쉬운 수술 같지만 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을 흡입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니까 만만치 않은 수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하는 병원은 많지만 가슴 이식을 메인으로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편견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올릴 때 일단 줄기세포 얘기만 꺼내면 조회수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줄기세포 얘기만 하면 뭔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봅니다. 심지어 같은 의사분들도 검증이 덜 됐다, 그 정도 양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줄기세포에 대해 맹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줄기세포만 있으면 없던 지방도 계속 생겨서 가슴이 커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가슴 지방이식에서는 당연히 지방이식이 주연이고 줄기세포는 조연인데 그 역할이 뒤바뀌는 셈이죠. 그나마 내년 2월부터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게 됨으로써 효능에 대한 불신이나 지나친 맹신도 검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배양을 통해 줄기세포의 양을 대폭 늘릴 수 있으니 지금보다 더 높은 생착률로 한 번의 이식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늘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도 비용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가슴 지방 이식이 바뀐다기보다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 상담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편견이나 오해에도 불구하고 보형물의 대안으로서 가슴 지방 이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편견들 때문에 가슴 지방 이식을 망설였다면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김영감, 앞으로도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